안녕하세요. 네, 제1회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쉽게 출제를 했는데 또 학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작합니다. 81번.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2번이 틀렸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지정된 광역계획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맞는데, 그때 장기에 대한 법으로 정해진 단위계획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가 틀렸죠. 2번이 정답 그렇게 돼요. 다음 82번.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위반할 수 있다. 정확하죠? 2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위반권을 가진 자에게 제한을 하게 되는데, 4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5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주민들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했어. 하면은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을 하고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만약에 뭐 도로를 하나 만들거나 공원을 새로 설치할 것을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도로 설치나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예를 들면 예산이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제한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그 제한된 것,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은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83번.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나머지는 전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이고, 수단자원보호구의 지정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되죠. 84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후속 조치로서 쟁도변 고시를 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공사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는데, 자, 2번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두고 사업가공사에 착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득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되죠. 다음 위 동그라미 2번의 경우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공사를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결정고시 당시에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죠.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지도, 시당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쟁도면을 고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쟁도면은 시당군수가 작성한 것, 시당군수가 작성한 것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것은 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제도가 없다는 거죠. 다음 내려옵니다. 4번. 쟁도면 고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그 책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쟁도면 고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5번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이다. 옳은 것은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종이 아니고 제2종이 되죠.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2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3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지역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 4번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합니다. 농업적 생산,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보존녹지가 아니고 뭐죠?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죠. 다음 4번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렇게 표현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6번. 국토교육법상 시설보호지구 보호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시설보호지는 우리가 외울 때 학공항공 그렇게 옵니다. 학공항공 그렇게 오죠.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렇게 되죠. 군사시설, 보호대상 시설이 아니죠. 정답 3번이 됩니다. 87번. 자,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신설됐고요. 그 지정권자,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맞아. 단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여기까지 맞죠? 맞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가 틀렸습니다. 네,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과 도시정비 촉진 등을 목적으로 또 지역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88번.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용도지역, 도시지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이죠. 네. 자,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소비는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돼요. 2번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계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의제가 돼요. 그러나 상계법상 농공단지는 의제 대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대신에 거기다가 국가산업단지 등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등이 지정됐을 때만. 네. 그러니까 상계법상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8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여야 매수 청구가 됩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틀렸죠. 지목이 대여야 되죠. 2번 위 1번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지목이 대인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어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돼 버리면은 진도가 나가도 너무 나갔어.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3번.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틀렸네. 원칙은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현금입니까? 현금 지급 원칙이죠? 네, 채권이 틀렸습니다. 5번.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틀렸네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발행 요건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거든. 네.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정답 3번이죠. 90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계획사업의 행위는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은 허가받지 않는다. 맞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공유소멸 매립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네. 공유소멸 매립은 이꼴 토지 형질 변경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되니까. 3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다만 응급조치 후 1개월 내에 사후 신고. 정확한데요. 4번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기간 15일도 맞습니까? 네. 농공간 3만. 그래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허가될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5만이 아니고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되죠. 보존목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5천 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되죠.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정답 5번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맞게 짝지은 것은, 잠깐만요. 저 도시지역과 그리고 비도시로 나누어서 항상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을 제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대상이 일단은 용도지역이 무엇이 되냐면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고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은 뭐가 지정돼야 되죠?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내에서 건축제한, 행비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2번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구역 둘 이상의 시, 군구, 간호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죠?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군의 심의 전 미리 관계시도지사,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서 의견 청취는 지정 절차입니까? 재지정이 하나입니까? 재지정이 하나죠. 3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간 안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지정 공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지정 공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허가구역이 상업적일 때 기준 면적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하면 안 되죠? 200제곱미터. 5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유상이지니까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허가 대상 권리도 맞잖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시 허가권자 누구죠? 시장군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부분이 없죠? 네, 5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9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4번 지정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을 결정곳이 해야 한다. 4번이 틀렸는데 아마 여러분 그 도시개발법은 지금 모의고사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지가 한 달이 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상당히 도시개발법은 아직까지 반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이렇게 도시개발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답가송 등 농지가 첩도화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라고 합시다. 이 생산관리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법적 효과로서 그 지정 효과로서 지정전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었죠. 생산관리지역에서 첫 번째 용도지역이 뭐로 바뀝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되면 그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법수로 간주되니까 따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틀린지 알겠죠?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그 결정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틀리죠? 9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인 정보를 작성해서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 군수구청이 아니고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지정권자. 시장 군수청이 틀렸어요. 이번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3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중 그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틀렸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때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야. 당연 조합원이니까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설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등기합니까?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조합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가 되죠. 설립 인가 후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요하게 됩니다. 5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이 틀렸구나. 정답 2번. 9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틀린 것은.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리고 자연녹지적과, 또, 생산녹지적,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입니다. 도시적 외의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됩니다. 보전녹지적은 그 도시적이 체분된 용도지역 중에서 16개, 도시적이 체분된 용도지역이 전부 체분된 16개잖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적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자체가 안 되는 용도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96번.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수용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어. 그때 재결 신청은 특례로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또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하라는 것은 공직법상 원칙이고, 그 원칙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5번대로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례가 인정돼요. 환지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한다면 특례로서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토지, 다항의 토지의 임차권이 등이 있을 때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할 때 다항의 토지에 임차권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립니다. 5번이 정답이 되죠. 98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5번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멸,
아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소멸. 환지 처분이 공고되잖아.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새로운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새로운 권리가 발생할 때 그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발생이고요. 권리 소멸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멸. 그때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어떤 권리가 소멸할 때 소멸 시점은 항상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그래서 때가 나오면 그대로 됩니까? 밀어서 소멸시켜야 됩니까? 소멸할 때 그렇게 하면 소멸이라고 널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멸 시점 앞에, 소멸이라는 단어 앞에는 다음 날이 올 수 있습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업할 때 소멸 동그라미 앞에다가 끝나는 때 앞뒤로 가로합니다. 소멸 막 이렇게 한다고. 그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렇게 돼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99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런 것은 도시 및 주관경 관리사원, 단독주택과 다시다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관경 개선이 아니고요.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 그래서 주관경 관리사업은 2014년도에 신설되죠. 작년에. 신설됐는데 지금까지는 전면적인 철거 방식만 있다가 주관경 관리 사업제도 도입되면서 철거 방식입니까? 보전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보전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관경 관리 사업은 주관경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보전. 철거 방식입니까? 유일한 보전 방식입니까? 유일한 보전 방식.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 수업할 때. 개선이 틀려서. 개선은 정비법상 개선은 철거를 의미하죠? 네.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구역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뭐죠? 가로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요. 가로구역, 노후 불량구역이 밀집한 가로구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정비구역 아니고 가로구역. 3번 정답입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은 이 법상, 정비법상 노후 불량주에 해당합니다. 3번이 정답. 4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정비법상 대지가 아니고 뭐죠? 건축법상 대지죠.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되죠. 그 정비법상 대지는 우리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6개가 있죠. 그 6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전부 정비법상 대지가 됩니다. 5번 주요 구조부란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과 5개 계단이 아니고 주계단이 됩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00번은 갑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로 시장이 수립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장은 이를 수립한다. 틀렸죠? 그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수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101번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중요하죠. 도시 및 주관경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들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죠. 관리처분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줄일 거 봐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어디 있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그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서는 관리처분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 건물도 공급되겠죠?
상업적이니까. 공업지가 공장 건물도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도장경 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헌하는 방법과 그리고 환지로 공헌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업할 때 다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좀 되니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익숙하지는 않고 반복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네. 4번이 정답이죠. 102번.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 및 사업 시행 여부 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거죠. 아마 3, 4월 과정에 안전 진단 들어가겠죠. 1, 2월 과정까지 강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는 없죠. 2번이 정답인데,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전진단 대상은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옛날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률 개정으로 그 안전진단 대상 범위가 넓어졌어요. 지금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4월 과정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103번.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되는 그 공유자 각각을 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자를 대표하는 일인입니다. 대표하는 일이. 그 수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할 뿐입니다. 공유자 각각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죠. 3번이 정답입니다. 104번.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2번이 되죠.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는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는 그대 바꿔야 되겠네.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 설립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105번.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2번. 토지의 정체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되죠.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어야 됩니까?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만 있다면 둘 중 하나가 있어도 되죠. 그래서 토지의 정체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A. 맞습니다. B.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축소된 담장입니다. 여러분 담장은 지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작물이라고. 그죠? 그럼 봐요.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이때 담장은 축소된 담장이라면 건축물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은 건축법적으로 받는 건축물이 돼요. 근데 나대지라고 했으니까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잖아. 그때 축소된 담장은 건축물에 부속된 것이 아니잖아. 그때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공작물이 되는 거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소된 담장은 건축법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되지만 나대지에 축소된 담장은 건축물에 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적으로 하는 건축물 맞죠? 그래서 C 맞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도행료 징수시설 등은 건축법적으로 받은 건축물입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두 개가 있거나 A하고 C, A, C 두 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06번. 건축법상 하나의 필지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외우라고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필지의 일부를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도시공객수의 결정곳이 됐거나
농지법상 농지주정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주정 허가를 받았거나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받은 부분 토지는 한 필지 이상의 일부, 필지의 일부지만 건축법상 이를 몇 개 대지로 한다. 하나의 대지로 합니다. 자동으로 정답이 몇 번이죠? 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토지는 2개 이상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를 몇 개의 대지로 합니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대지로 하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건축법 6개 있고요. 필지의 일부를 건축법상 1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 있단 말이에요. 구분해야 돼요. 구별. 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6번 정답은 5번이에요. 네. 107번 건축법상 대수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번이죠? 4번. 미관지원에서는 건축물의 색채 변경이 틀렸죠? 뭘 변경해야 됩니까?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그리고 담장 변경, 이 둘 중 한 개 걸려야 되죠. 미관지원에서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 변경은 대수수에 됩니다. 외부 형태와 담장 변경, 그렇게 돼요. 색채 변경이 틀렸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108번. 건축법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4번이구나. 사전결정 통지서를 받으면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는 어지 대상이 아니죠? 네.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어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결정 통지를 허가권자로부터 받으면은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상 농지조정 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조정 허가, 그리고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어지게 된다. 그렇게 됐죠?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는 어제 대상이 아니에요. 109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네, 5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 맞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허가 취소는 임의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5번이 답이에요. 110번.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어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좋은데요, 문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으로부터 며칠? 7일 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죠. 그리고 국가 등이 공용 건축으로 건축합니다. 여러분, 국가 등이 공용 건축으로 건축합니다. 국가 등이 공용 건축으로 건축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와 뭐 하면 되죠? 협의하면 돼요. 협의를 하면 됩니다.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 됩니까? 건축을 협의만 하면은 네,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을 받은 것으로,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를 한 것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 중공사 받아야 되잖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 안 받으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 허가 대상이라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건축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 신고한 것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전주는 착공 신고했기 때문에, 네.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축을 사용 가능해요. 근데 5번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이거든. 뒤에 적어요. 착공 신고 대상입니다. 착공 신고 대상은 뭐 받아야 됩니까? 곧 사용 승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착공 신고한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5번 신고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11번
건축급상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자를 받는 건축물이다. 틀린 것은 네. 아직까지 여러분이 맞출 단계는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심학습 시간 정도에 다루게 됩니다. 1조건 확보, 1조건 확보를 위해서 네, 건축을 제한받는 용도지기 2개가 있습니다. 네, 1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자를 받는 대상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됩니다. 1조건 확보 대상.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은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조건 확보 대상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돼요. 공동주택은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때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는 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서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돼요.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데 단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1조건 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111번.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1조건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네,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다음 112번. 주택법상 용어정의이다. 틀린 것은 2번.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도로는 독립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주택법상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관련된 설명이다. 등록사업자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5자입니다. 세대를 호로 고쳐줍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오타고요. 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30호, 30시대고 등록 대상은 20호, 20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113번은 모두 정답 없음 적어둡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해설지도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해설지에도 수정을 좀 하도록 합니다. 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시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등록사업자 등록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시대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 모두 맞습니다. 다음 114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긋죠.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누구에게 직접 받아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요하게 됩니다. 중요해요.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죠?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115번.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줄 것죠. 또는 정축하는 행위 줄 것죠. 이를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2번, 정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로부터 15년 동그라미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없어요. 모두 정답. 틀린 게 없어. 위 1번에 정축은 각 세대 주거지역 면적 10분의 3까지 정축이 가능하죠?
네, 주거전용 면적 10분의 4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10분의 4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수직 증축도 허용되는데, 수직 증축은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허용이 되죠? 수직 증축은 최대 몇 층까지? 3개층, 3개층 이하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죠? 네, 틀린 것 없음. 다 맞습니다. 네. 다음 116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도 3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조합원은 네, 30인 이상이 한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수 얼마?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네, 조합원을 구성을 하되, 최소 몇 인 이상입니까? 20인 이상.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1번이 정답. 117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2번. 단 국가 또는 한국토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 협의에서 이를 면제해야 된다. 국가나 주택공사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직접 사용검사를 요하게 됩니까? 국장의 사용검사를 요합니다. 면제가 아니고 국장의 사용검사를 요함. 118번.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등 행위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4번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은 입주권이 교부되는 증서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답이 4번이에요. 119번.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이 상속 농지를 소유할 때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면은 1만 제곱미터까지. 상속받은 농지는 10,000 제곱미터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음 120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5번이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지목 변경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하는 거야. 했다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목 변경이 수반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지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